People and Issue Talk. 네,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에서는 매주 금요일 핫피플을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핫피플 앤 이슈 토크 코너를 신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에서 초선임에도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으며 누구보다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핫피플이죠. 배준영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배준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가까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육각수님은 제가 팬사인회에서 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기 우리 배 의원님한테 네. 인증샷 찍으려고 왔는데. 네. 네. 자, 아무튼 우리 출경대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시민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배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준영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얼마 전에 추경을 통과시켰고요. 교육위를 맡고 있어서 국가의 교육행정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면적의 70%라는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우리 배준영 의원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또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확인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널로 우리 한동식 기호일보 국장 그리고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보다 마이크가 좀 좋아졌네요. 예. 제가 지금 헤드폰으로 듣고 있는데 되게 좋습니다. 잘 들리나요? 너무 잘 들립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경인교통방송의 자랑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가 매의 눈으로 조사를 해온 인간 배준영의 필모그래피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죠. 배준영 1970년 10월 21일 출생. 인천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배준영 의원 그 인천 시민의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애강극장 앞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여의도 시범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데요. 청년 시절부터 쭉 보면서 자라온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국회에서의 활동을 꿈꿨고 문민정부 때인 1997년 이 27살에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배준영 의원 인생의 정치인으로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애강극장 앞 경동시장이죠. 그 역사적 가치로 인해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추억에 남긴 곳인데요. 공교롭게도 배준영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 광화군, 옹진군 역시도 역사 문화적 가치와 그 자연 생태적 가치로 인해 인천의 미래유산 대한민국의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합니다. 강화 고인돌 유적지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유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궁금한 건 정치인 배준영이 남길 우리 사회에 남길 그 유산이 무엇인지입니다. 오늘의 핫피플은 인천 지역구 유일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 안에서 묵직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배준영 의원입니다. 네. 자, 이승기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배준영 의원님. 네. 지금 그 이승기 변호사 조사 내용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지역이 공항과 항만, 섬, NLL, 농촌, 그렇죠. 어촌 다 있는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놓은 이 고향을 어떻게 하면 제가 잘 만들어 나갈지 책임감이 좀 앞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배준영 의원님의 이제 유년 시절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어렸을 때 그 여의도에서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정치인의 꿈을 꾸셨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인천 경동 출신이고요. 여의도에서 이제 국회의사당을 바라본 거는 제가 성년이 된 다음인데, 그래서 이
여의도의 지금 국회의사당을 보면서 늘 하시는 농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뚜껑이 열리는지 무엇이 나오는지. 뭐 이렇게 뭐 로봇 네. 태권보이가 나오는지. 네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생각하다가 지금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매우 여러 가지가 일이 힘들고요. 아유, 네, 그러시겠죠. 이해를 조정하거나 또 민원을 듣거나 이 국사를 논해야 될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그 사명감이 듭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 그 애간극장 앞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인천 출생이라 인천 출신이라서 네. 애간극장을 참 많이 갔는데 네. 그때는 어땠나요? 지금은 좀 행한데. 애간극장에 애들이 가는 그래서 애간극장. 왜 애간극장? 인천 시민에서 거길 모르면은 간첩이죠. 아, 간첩이에요? 네, 인천 아유, 출생. 거기가- 나는 간첩이네. 뭐 인천의 명동 같은 곳이 동인천이자 그쪽 경동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관극장 앞에 골목집의 맨 끝에 집에 제가 컸는데 어렸을 때 애관극장에 가서 아버지 무등을 타고 스타워즈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셨구나. 네, 그때만 해도 이 극장에 입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예,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랬던 그 번성기에 저희 고향을 지금 생각해 보지만 다시 좀 되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전에 보면 제가 그 경동에서 좀만 더 가면은 있는 이 만석동 출신인데요. 아, 네. 만석동에서 경동으로. 예, 다들 그 예. 인천, 예, 말씀하시죠. 예. 나만 인천에서 안 태어나가지고 지금, 나 진짜. 이게 좀 이 가시방석이네, 이거. 경동은 인천의 중심이었어요. 그쵸. 거기는 경동이? 뭐 거의 지금 여기 뭐 부평, 뭐 주안, 뭐 이렇게 시청 근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 경동이 지금 그 진짜 인천의 서울의 명동 명동이죠. 같죠. 인천 명동. 네. 인천의 그렇죠. 명동이었죠. 예. 뭐 거기서 뭐 경동에서 국회의사당이 보일 리는 없었겠지만 네.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이 배준영 의원이 선거 직전인 네. 지난 2019년 11월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네. 책을 내셨어요? 예예. 이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왜 인천인가? 배준영이 답하다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인천의 비전과 대안을 예리하게 제시하면서도요. 인천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배 의원께 이제 그 답을 좀 드려야겠어요. 네. 왜 인천인가? 왜 인천입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인천은 말이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 해불 양수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 특광역시 중에 전국에서 지금 제일 넓고 인구가 30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다와 하늘 그리고 과거 현재 역사. 미래가 교차하는 정확하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수도권의 관문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인천은 경유지가 되면 안 되고요. 목적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쭉 말씀드릴 텐데 그 명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 부장님 책 말씀하셨으면은 제가 책 좀 가져와서 선전 좀 할까 그랬는데 교보문고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네. 책을 지금 한권 DC를 못 꼭 봤네요. 사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여러분들 그 왜 인천인가 배준영이 답하다라는 책,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네. 이 책이 나오죠? 배준영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인천 전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제가 쭉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재고가 지금 송도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가슴이 아픈데 반대합니다. 아, 반대하십니까? 네. 원도심의 발전과 어떤 재고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면은 재물포고등학교. 네, 재물포고등학교가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와 덧붙여서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돌아와라 국제 경양식이라는 제가 칼럼을 쓴 바가 있는데 그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두툼한 비프 스테이크를 원도심의 많은 어르신들한테 대접했던 그런 품질 좋은 그 레스토랑이 송도로 또 갔거든요. 신흥동에 있었죠. 네, 신흥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학교도 가고 관공서도 가고
그런 맛있는 맛집도 가고 그래서 그러면 원도심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페이소스를 좀 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인천에서는 그 국제 경양식을 꼭 한번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송도로 이전을 해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우리 육각수님도 한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데리고 좀 앵커님들. 한번 네. 가주시면은 되게 네. 더 좋을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저기 뭡니까 여기 저 사진이 한 장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 이거는 정말 제쳐가 보면 아 이거 배준영 의원님이 저 당선되셨을 때 네네 그때 사모님이시구나. 네, 사모님하고 네.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저 정 가운데 저 조그맣게 무슨 또 아저씨 사진이 저 뒤에 한 분 계세요. 네. 네, 이분은 누구십니까? 합성한 거 아니죠? 아, 이 안에 계신 분은 저 인천의 전직 구의원님이신데 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에 이 사진 좀 궁금하다는 글 올라오는데 네. 나중에 좀 그 블로그나 이런 데 좀 올려주세요. 김남일 사모님. 선수 아버님 아니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맞죠? 잘- 네, 네, 김남일 선수 역시 아버님. 부장님. 네, 전직 아, 구의원 네, 하셨던. 아 축구 선수 저기 네, 네, 축구 네. 선수. 지금 아. 어디 지금 국가 저기 그 감독으로 계시는 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저 우리 배준영 의원의 아내분이신 네. 이분 저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저 항상 저 프라이버시 얘기하면 좀 혼나는데요. 네. 하여튼 네. 얼굴이 지금 너무 까맣게 나와갖고. 아. 근데 참 제가 그 정치활동하면서 제일 죄송한 게 저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그럴 겁니다. 그 애처가 공처가를 넘어서 경처가가 되는 이유가 네. 저랑 같이 그 시장 골목골목을 누비고 많은 유권자들 만나서 같이 예, 아.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되고 나면은 또 정치인의 아내라고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셔서 집에 계속 계시겠네요.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괜히 나갔다가 또 저기 이상하게 또 오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집에 계속 계시고. 예, 하여튼 네. 뭐 여러 가지 뭐 제약이 많은데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원래 알겠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어린이날에 내 자녀가 아니라 남의 자녀들과 있는 게 아.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의미 네,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한동식 국장과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우리 배준영 의원의 모든 것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기 변호사 어떤 이슈입니까? 예, 오세훈 후보가 이제 최종 야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대진표가 나왔는데 당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인천 유일의 제1야당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그 오세훈 후보가 극적인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서울 시장에 당선되는 것은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단순히 서울 1,000만 시민들의 어떤 표심을 묻는 선거가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도 그렇지만은 전월세 사시는 분들 그리고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알바 뛰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이번에 코로나19의 잘못된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손해보신 그리고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예. 이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저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여기 인천의 유권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게 서울, 인천, 부산, 서울, 인천, 경기가 하나의 그 수도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표심이 잘 맞물려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일화 과정에서 물론 약간 잡음은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빨간 넥타이를 메고 네. 의총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네, 네. 현장에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저희가 기립박수 쳐드렸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예. 뭐 포옹을 몇 번이나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고 우리 필승을 위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또 신념을 드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분이 드림팀을 이루게 돼서 서울의 방방곡곡을 다니시게 될 텐데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내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참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유리한데도 당내 네. 분위기나 또 오세훈 후보도 말씀을 하실 때는 여론조사가 다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뭔가 뭐 네. 긴장하다. 조심하려는 뭐 이런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네.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확하게 그 이승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맞아 떨어집니다. 아. 저희가 이거는 절대 저희가 많이 앞서는 선거가 아니고 결국은 서로 지지하는 그 세력 간에 결집하고 수렴하다 보면은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저도 좀 볼 게 있는데. 우리 한동식 국장님. 네, 이번 선거는 뭐 단순히 서울과 부산만의 그 어떤 재보궐선거가 아니라 네. 향후 대선과 지방 선거로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그렇죠. 파괴력이 큰 선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네. 어떤 뭐 좀 당 대변인이시기도 한데 좀 이 자리에 좀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결과 어떻게 아니 예상하십니까? 결과를 배준영 의원한테 무슨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시는 분도 아니신데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또? 그래서 예.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불안함을 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불안함을 잊고 살면은 다 당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은 갖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좋은 결과 네. 있겠지만 뭐 2대0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대영 무슨 축구 경기입니까? 이대영 무슨 이대영입니까 축구에서? 네, 잘 될 축구도 것을 축구가 기대하고 아닌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저 네. 배준영 의원님, 네, 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그 언론 보도도 있던데 이 부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말이죠. 저는 정말 좀 놀랍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 한 3개월 전서부터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고 초질과 말씀하셨는데 마이크 앞에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침마다 저희 참모들과 티타임 할 때도 어떤 근거를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감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꼭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많은 다른 분들과 저희 지지자들도 만나고 기자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꼭 될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 몰아주자라는 얘기를 제가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든든한 어떤 기둥이 돼갖고 흔들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방송에서 매일 평론을 하지만은 네. 저도 그렇게 예측을 계속 했는데 아니요. 통한 건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승기 변호사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보면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다시 보기 꼭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분위기 질문도 좀 했고 답변도 들었는데 이제는 원래 오늘 또 주인공이 또 배준영 의원이시니까 배준영 의원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한동식 국장께서 배준영 의원이 최근에 했던 활동 중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요? 예, 저는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네. 배준영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 뭐 요 지역, 해당 지역구뿐 아니라 인천 전체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무려 1,776억 원이나 이제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 한동식 국장 말이 사실입니까? 네. 제가 조금 더 못해서 그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1965억 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이고 네. 인천의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변인으로 발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 정부 당국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제가 하는 얘기는 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래서 제 의정활동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장관서부터 실무자까지 제가 다 만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종의 하늘일중이라고 새로 만들었는데 이은혜 장관한테도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담당 과장을 이렇게 모셔서 회의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하게 이제 의견이 통해야지 이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영업 노하우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은 또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네. 또 네. 정치가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그 노하우를 좀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정치인 배준영의 유산이 궁금하다 그랬는데 네. 유산이 나오네. 그렇죠. 이제 지금 나오는 꿀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배준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뭐 예산 확보뿐 아니라 네, 네. 그래도 제1야당의 대변인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천에서도 상당히 예산 작업뿐 아니라 상당한 어떤 그 수건 사업들을 하결하셨어요. 그래요? 인천 시민의 이거 14년 수건 사업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배 의원의 그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한 제3연육교 착공 이끌어냈고 이게 진짜 이게 될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2차 서해 5도 종합 발전 계획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수건 사업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하면서 지역 주민들 호응을 받고 있고 이게 보통들 이제 지역구로 이렇게 구분되면 지역구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배 의원께서는 어떻든 인천 전체적인 이런 큰 이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뭐 많은 그 활동, 많은 그 성과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3연육교는 정말 영종이 공항이라는 화려한 시설 뒤에 교통이랄지 의료, 보건복지라든지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3연육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들어서 이원재 경제청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려야 될 텐데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에 무사히 착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해오도 지원특별법 그 계획이 사실 10년간 하고 만료가 됐는데 9천억을 쓰게 돼 있는데 4천억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못 쓸 지경이었는데 저희가 5년을 연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강화 관련해서는 서울 그러니까 계양 강화간 고속도로를 저희가 예타를 확장시켰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화는 5천년의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가기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예결위에서 홍남기 부총리한테 질의를 해서 25년도에 착공하는 거를 기왕하는 거 1년 좀 땡깁시다 해갖고 1년을 좀 땡기기도 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자, 지금 뭐 질문은 되게 또 준비한 게 많은데 일단 좀 전하는 말씀을 좀 듣고 와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 우리 배준영 의원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인격과 권리를 가진 동등한 시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남동구에서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권리 교육, 아동 권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면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 남동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와 함께합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음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 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굿즈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및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하는 정책입니다. 차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하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20% 낮아집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두가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출출한데 뭐 좀 시켜 먹을까? 근데 어디서 시켜야 되지? 고민은 그만! 지금부터 연수구 첫 공공 배달 앱 배달 이음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쓰냐고요? 연수 이음 앱에서 배달 이음 클릭. 좋아하는 메뉴를 누르고 주문하기를 누르면 끝.
연수 이음카드 결제 시 최대 24%의 캐시백과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배달되는 연수 배달 이음.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 캠페인은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자, 캠페인 잘 듣고 왔고요. 이제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옆찬 교통정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VN 교통정보센터 갑니다. 이명재 캐스터. 출근길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으로 답답한 모습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제로 장제 국가교에서 화전 사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남동대로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에서 번말 사거리 구간 차간격 바짝 좁혀 지나는 모습입니다. 또 경명대로 이막 지하차도에서 계양 나들목 구간으로도 현재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진입 차량들로 인해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현재 서인천에서 부평 나들목 부근 신월 나들목 부근에서 정체 계속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동하셔야 되겠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위로도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성남 방향으로 문학에서 남동 나들목, 신천에서 안현 갈림목 구간과 일찍 갈림목 부근으로 정체 계속되니까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천 가보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죠. 윤현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도 곳곳에 출근길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사로 동남 3거리에서 소사고교 앞 3거리 구간 정체 이어지고요. 신흥로 따라서도 약대 5거리에서 내동 4거리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길주로 계남고가교에서 꽃마을 4거리 구간도 차간격 좁혀서 이동하고 있고요. 부천로 조마루 4거리에서 춘희 4거리 구간도 지정체 반복합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옆찬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그저 두렵고 피하고 싶은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물질이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인 후 배출된 것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신약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구소에서도 비파계 검사 결과 이 건물은 균열과 결함 없이 안전하네요. 건물의 안전을 검사할 때도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죠.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전담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미추홀구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고자 에너지 전환 공동체를 모집합니다. 주민 3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미추홀구 물품 공유센터 후딱뚝딱 공구대여를 검색하면 우리 동네 마을 주택관리소에서 공구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인천시 미추홀구와 함께합니다. 아버님, 동구에선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대요. 아이, 그래? 나도 들었다.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단다. 참 며느라, 동구에서 우리 손주도 그 로타 바이러스 공짜라던데? 네. 2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개월 미만의 영유아 누구나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해준대요. 잘 됐어요, 아버님. 같이 병원 가요. 아이, 그래, 좋구나. 로타! 이 캠페인은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와 함께합니다. 겨울철 추위와 함께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는데요.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 환경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차 운행 제한 참여와 저공해 조치로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육각수의 출발 경인 대행진에
핫피플 앤 이슈 토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다선 의원보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으며 누구보다 바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준영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배준영 의원님. 네. 지금 시각이 이제 오전 8시 34분 41초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랑 함께하고 계신 소감 어떠십니까? 너무 기쁘고요. 아침서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좋게 시작하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배준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이신 분이라는 걸 제가 오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네. 오늘 처음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MRO 사업이잖아요. 네. MRO 사업이 경남 사천하고 지금 경쟁이 네.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간단하게 좀 예측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겨뤄서 이겨야죠. 우리나라 그 최고의 공항이 인천공항 옆에 그렇죠. 그 항공정비단지가 제대로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미 50만 평 부지가 있고 제가 1호 법안으로 인천공항 법 개정안을 내서 발의를 하셨었죠. 인천공항이 1년에 정부에 내는 그 배당금이 4천억 원인데 그중에 한 반 정도만 뚝 잘라서 MRO 등등 한 사업을 좀 하자. 제가 이런 법안이 됐으니까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갖고요. 꼭 해내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사천이 좀 반대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하려고 해서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사천을 좀 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의 과제를 인천의 의원님들과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백령도 관련해서 배준영 의원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셨던 이 부분은 좀 묻고 싶은데 제가 백령도에서 제가 군복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옛날 일인데 그런데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이 파도가 높거나 날씨가 흐리면은 배가 안 떠요. 네. 근데 휴가가 밀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제가 군복무할 때 저녁이 밀립니다. 네. 내가 전역을 해서 민간인 신분인데 전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가 밀리는 거죠. 그리고 배 안 뜨면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리고 몸이 다치면은 정말 정말 응급할 때는 헬기가 뜨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응급하지가 않으면 진짜 들것에 실려서 배를 타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공항 설립 어떻게 되는지 좀 묻고 싶었어요. 백령도 공항 설립.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쾌속선이지만은 배를 타고 다녔는데 편도만 4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위급한 상황에 어떤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예도 있고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게 공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하자면은 울릉도는 면적이나 거리나 인구나 다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벌써 삽질을 시작했는데 저희는 예타를 통과 못 시키고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올해 5월에는 기필코 해서 꼭 그런 수요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장도 답사해보고 그랬는데 기재부를 설득해서 제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동식 국장께서 또 지역 현안 관련한 질문 또 있으시다고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역 현안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인천 원도심 이 도시 재생과 개항장 일대 이 관광 활성화 그리고 인천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인천역 고속철도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배 의원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인천 KTX는 이제 구조상 이제 플랫폼과 높낮이가 달라서 인천역 진입이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KTX가 진입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도 이 필요성들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설비 260억 그리고 열차비 한 200억 정도만 있으면은 인천역에 KTX가 들어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전철역에 닿을 수 있는 KTX 이음이라는 열차가 개발이 됐습니다. 전철역에 달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주에 가서 직접 타봤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제가 인천역에 가서 이 지하에 KTX가 수인역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오면은 회차를 해야 되니까 거기 굴만 좀 더 파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KTX역 만들려면 1,600억에서 2,000억 들었는데 지금은 구멍만 좀 덮어갖고 넓혀갖고 회차 공간만 만들면요 끝이에요. 공사비가 공이 하나가 없어졌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480억 정도로 열차비 포함해갖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난번 예결위 때 김현미 장관한테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요청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에서는 인천시에서 할 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양자간에 좀 조정은 해보겠지만은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KTX가 하루에 2번 정도 오고 그러면은 정말 달라지죠. 내항과 월미도와 차이나타운과 정말 상전벽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한 예산을.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협조를 요청합니다. 같이 해서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배 의원 혼자 될 문제는 아니고 인천시랑 그 정부의 지원 이게 좀 필요하고 이게 단순하게 배 의원 개인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우리 일단 인천 시민들 전체 그리고 또 인천 시민뿐 아니라 이게 이쪽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얼맥 관광 특구가 있고요. 바로 또 내양 재개발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또 인천은 뭐 여기 대표적으로 바로 앞에 차이나타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랑요? 우리랑? 여기도 같이 TVN 경인교통방송도 힘을 합치셔야 됩니다. 예. 손을 맞잡아 볼까요? 아니,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또 뭐 질문하실 사항이 먼저 있으시다고 되게 준비 많이 오셨는데. 환승 문제도 좀 언급이 되지 않았나요? 아, 네. 그래서 환승 문제는 영종의 공항철도 환승 할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항철도 할인 문제. 네네. 수도권에 631개 역 중에 딱 2개 역이 환승 할인이 안 되는 게 영종인데 그 얘기를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 추경 끝나고 홍남기 부총리를 만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전날에 기재부 담당 과장을 만나서 설명을 했더니 여러 가지 좀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배준용 의원께서 기재부를 자주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 국회로 출장 오시니까 제가 와서 만나고 그러세요? 제가 가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결위 위원을 하면서 지난번에 부대 의견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꼭 하도록 하는 의견도 냈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어쨌든 이 환승 할인을 안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TX D라인과 제2공항철도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제가 정세균 총리께 제가 화면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남부에서 올라오는 KTX 그리고 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KTX가 영종을 들어가서 이제 공항철도 지금 앞으로 1억 명이 넘을 겁니다. 이런 건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국토교통부를 설득을 해서 공청회에 넣기로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6월 달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GTX D 노선이 이제 하남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그래서 GTX D라인서부터 해서 한 8가지 인천의 철도 사업을 제가 지난번에 국토부 철도국장을 제 사무실에 불러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저희 지역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국민의힘 예산 설명회를 하면은 전국의 시도지사가 다 와갖고 저희 제1야당한테 설명을 하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인천이 뭐 이렇게 계획에 안 들어가 있길래 제가 넣어갖고 박남춘 시장을 오시라고 그래갖고 저희 주호영 대표 등 원내 지도부한테 설명을 해갖고 제가 그걸 예결위에 다 넣어줬습니다. 저희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인천의 사업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제2공항철도 또 인천공항행 이제 GTX D 노선 같은 경우가 이것도 혹시 가덕 신공항 특별법처럼 인천공항 지역 특별법 이렇게 제정을 해서 예비타 당선 면제, 예타 면제 혹시 뭐 이런 걸 좀 하자는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철도국장을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155개 지역에서 KTX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 합치니까 255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남이 밥 못 먹는다고 우리가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밀어붙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예타 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그 영종하고 북도 다리가 놓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타 면제로 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가 북도면 총연합회에서 감사장도 이번에 다리 만들면서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타 면제를 해야 될 사업이 서해 평화도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영종에서 북도를 거쳐서 이제 강화까지 가서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연결하는 것도 있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철도 사업도 예타 면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좀 역량을 발휘해야 될 거고요. 사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천에서 거제까지 김천에서 거의 KTX를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그건 정말 저희 상식으로는 놀라운 일인데 고맙다는 말씀 뭐 퉁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인천에 정말 많은 우리 여당 의원님들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박남춘 시장님이 한번 좀 역량을 발휘하셔서 저희 지역구와 또 연결된 문제로 같이 풀어나갈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춘 시장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핸드폰으로 자주 연락하시나 봐요, 배준영 의원하고. 네, 아니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는 만나 뵙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저희가 행정이면 행정, 정부 예산이면 예산 이게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혼자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기재부 쪽하고 되게 친하신 것 같고. 그래도 뭐 어쨌든 뭐 그 설레가 설레가 있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재부랑 또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주 다니시고 친하셔야지. 저희가 볼 때 이게 좀 그 취재할 때 보면은 이 결국은 기재부와의 관계 여기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기재부가 그렇게 중요한 곳인가 봐요? 네, 집에 가면은 저기 그. 사모님이 중요하신데 물론 대소사를 다 챙기기도 하셔서 중요하시긴 하지만은 또 이제 재정을 또 하시기 때문에 주장하신데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기재부는 기본 원칙이 안쓰자주의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타내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 필요성을 역설해 갖고 말하자면 따내는 게 뭐 지난한 과정인데 그거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짧게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인천에서 되게 그 또 유일하게 제1야당 의원이시잖아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우리 배준영 의원과 좀 마무리를 또 좀 할 시간인데 오늘 좀 어떻게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하셨는지 좀 아쉽겠지만 소감과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더 많지만 뭐 말씀으로도 하지만은 제가 행동과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 70%의 면적을 가진 저희 지역에 발전하는 게 인천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저는 그런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천의 유일한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또 견제하고 의견을 낼 건 낼 거지만은 인천의 원보이스를 통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은 정말 모든 사람과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또 여러 다른 사안으로 우리 배준영 의원하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사인해 주실 거죠? 끝나고 제가 밥 한 끼 쏘겠습니다. 네, 김영란법 그거 경양식을 하면 네, 제가 쏠 수 있어요. 제가 엄마 카드 갖고 왔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자, 또 우리 두 패널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 우리 한동식 국장, 이승기 변호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시사 퀴즈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이스라엘이 정답이었어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2차 백신 접종을 끝내고 집단 면역을 눈앞에 둔 나라 바로 1번 이스라엘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꼭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행정도 마찬가지다. 인천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든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네.
배준영 의원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말입니다. 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인천의 유일한 제1야당의 의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뛰고 있는 배준영 의원. 타이밍의 예술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또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TN 2.0 이상을 가진 아버지의 바다 도도액젓 그리고 성인 학생들에게 정규 학력 인정과 졸업장이 주어지는 남인천 중고등학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육각수였고요. 자, 지금 이어지는 노래 인천시 중구를 대표하는 노래죠. 김트리오의 연안부도 띄워드리면서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안전운전하세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맘마다 설레게 하나 우주에 꿈을 두고 떠나는 배야 갈매기 우는 마음 너는 알겠지 말해다오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울고 배